호된 장마 직후였던 지난 9월 충남 청양.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예보와 함께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 소식에 농장 안팎을 살피기 위해 나선 윤동찬 씨. 빗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달 전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여전한데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 이제 겁이 나요. 내 나이가 68이거든요. 평생이나 이렇게 비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윤 씨는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2달 전 장마 때 소 500마리가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알았어. 이리 와. 가. 이게 상태가 소들이 다 아직까지는 정상태로 안 돌아왔어요.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게. 소들뿐만이 아닙니다. 윤 씨 역시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찼었으니까. 이 기계 속에 물이 이만큼 잠겨 있었어요. 지난 7월 이곳 충청남도 청양 지역에 누적 강수량 4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관측된 적 없는 역대급 장맛비였습니다. 이 비로 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윤 씨가 돌아왔을 때 다행히 큰 소들은 살아남아 있었지만 송아지들은 쓸려 들어온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터거리에 걔들이 발을 올려놓고 있는다고. 앞발을 놓고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 쟤도 고개 들면 한 2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터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런 터거리. 살아남았다는 안도도 잠시, 후유증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몰려있는 습성이 생겼다니까요. 저렇게. 그러니까 아마 물이 잠겼을 적에 지네들끼리 모여 있었어. 그전에 안 그랬어요. 다 서로가 뿔뿔이거든요. 이런 습성이 생겼어요, 얘들. 폭우는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깊은 내상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입니다. 엎친 데 덮친 건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속담 있잖아요. 불은 재가 남아요. 물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쓸려가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물이라고요. 청양군 일대의 피해가 컸던 것은 제방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을 이기지 못해 제방이 터진 것입니다. 하천 상류에는 댐이 있지만 전력 생산을 위한 댐이라 물을 가두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빠르게 불어난 물이 급기야는 댐을 넘어 원류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댐이 극한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지난 50년 관측 이래 역대급이었던 폭우. 실제로 전국 평균 호우 일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강도의 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극한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극한호우라는 단어 자체는 공식적으로 정립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방제 차원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비가 내릴 때 그런 긴급 재난 문자를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극한호우가 쓸고 간 또 다른 마을. 9일 동안 내린 비에
일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용수로 아닙니까? 논에 물 다는 용수로. 농로고 용수로고 다 지금 다 절단난 거죠. 뭐 지금 이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높이로 다 이렇게 길이 돼 있던 건데 물살이 하도 세니까 다 쓸렸나 본 거죠. 그래서 내려. 피해는 제방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흙으로 쌓은 제방은 긴 폭우에 더 취약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자 달천의 물이 분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 논밭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쫙 터지면서 그냥 저쪽 농경지로 물이 쫙 쓰나미처럼 물이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한 너댓 집, 대여섯 집만 빼놓고는 전부 다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부 뭐 산으로 도망가야지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사방이 전부 뭐 물인데 뭐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뭐 아비규환이 뭐 이건 뭐 논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터진 두구로 밀려든 물은 축사와 가옥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비는 나흘에 동안 500mm에 가깝게 내렸습니다. 경험한 적 없는 집중호우였습니다. 이 비로 일대는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당한 지 한 달여. 아직도 복구는 요원합니다. 건진 게 이거예요, 이거. 건진 게. 건진 게. 예. 여기는 이제 옷가지예요. 옷, 양말, 우선 입을 거. 너무나 처참하시지 않아요? 우리 집뿐만 아니고 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인데요. 아침에 끓여놓은 국인데. 수확한 쌀도 수모에 휩쓸려 구호쌀로 연명 중입니다. 다 들었어요. 이 정도로 전쟁판 만든 건 처음이에요. 이 밭들이 다 물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사람이. 맥이 하나도 없죠. 오늘도 수해 입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하루 한 끼 지원금으로 시켜 먹는 밥인데 그나마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난민 같은 생활이 벌써 한 달째. 여기 90살 잡순 저기 아줌니들 그랬는데 처음이래요. 이 정도는 처음이래요. 갑자기 막 물이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평생 일군 농토를 잃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리를 돕고 있는 이 밭은 마을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수확을 앞둔 6년근 인삼밭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차양을 쳤던 지지목 이외에 인삼밭이었던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피해가. 다 못 써요. 지금 13,000평인데 그게 다 못 써요. 그 가을이면 캘 건데 이쪽 옆에가 6년근. 그 침수돼가지고 하나도 못 건졌어요. 이 인삼은 게 물에만 잠겼다라면 썩어가지고 못 써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속은. 인삼에 공들인 수년의 시간마저 쓸어가 버린 피.
이제 더 쓸어갈 것도 없는데 또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소리에 이장님이 강둑으로 나왔습니다. 비만 왔다면 와서 나와보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번 수해 전까지 마을은 이렇다 할 재해 한 번 없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전에는 이 제방을 넘지를 않았다고, 물이 절대.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방을 넘어버렸으니까.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온 제방이 극한 호우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방들은 100년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현실에 보면은 그게 50년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100년을 막으라고 했던 과거의 값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되면 50년밖에 안 되니까 능력이 2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하천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후변화 시대의 제방은 홍수를 막아주는 시설이 아니라 홍수를 숨기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홍수를 막아줄 수 있는 제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상류의 댐이에요. 결국은 저축을 해놨다가 서서히 내려보내준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제방이 이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기후 시대. 하류의 피해를 막아줄 상류댐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자리하고 있는 대청댐. 금강 본류에 자리한 대청댐은 지난 장마 때 역대급 호우가 내리자 초당 1,000톤 넘게 방류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770mm가 왔습니다. 이거는 대청댐 준공 이후에 역대 최대량으로 강수량이 되어 있는, 댐으로 유입량으로 치면은 그 6,500톤 정도 초당. 그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이 넓은 댐이 1시간에 몇십 cm씩 쭉쭉 오릅니다. 하루가 지나면 1m 올라 있고 2m 올라 있고 이런 상황으로 무섭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계속되는 집중호우에도 방류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마냥 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후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중호우가 온다고 했다가 비가 안 오게 되면 그 다음 해까지의 물 공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얼마큼을 빼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시간이 홍수를 막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때문에 집중호우 시기의 댐은 초비상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하류 상황을 주시하며 빠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류 쪽에 있는 민원들은 2주 동안에 수백 통을 받는 겁니다. 또는 이틀 밤새고 3일 밤새고 이러면서. 근데 이상기후가 이렇게 계속 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댐이면. 전국 58개의 수자원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물관리 종합상황실. 댐의 방류는 홍수통제소가 지자체 그리고 물관리 종합상황실과 함께 하천 상황, 댐 수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시간당 뭐 30mm 이상이 이제 계속 연속돼서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제한 수위를 초과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댐에서도 최대한 이제 조류를 했지만 방류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방류 전에는 이제 하류에 계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보도 드리고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장감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대청댐 관계자와 하천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장마철 대응을 함께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홍수기 전에 6월 전에 가뭄 진입은 없을 전망이지만 그거 고려해서 모니터링 철저히 하면서 댐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3개월이 넘었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치우지를 못했잖아요. 댐 운영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의 걱정이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은 우리 하루 지역 같은데 그쪽에 하우스 막 잠기고. 하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류로 인한 피해를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내 사유지, 내 농경지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댐 방류가 물론 댐 안전도 중요하고 상류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니까 그걸 회의를 통해서 방류량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전에 물을 좀 적절히 4, 5일, 2, 3일 간격으로 물을 좀 빼냈으면. 장마 들어가면서 7월 6일부터 해가지고 수위 조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대한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홍수량이 들어올 때 1,300밖에 방류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거를 왜 사전에 수위 조절 안 했냐 하는 부분은 그냥 이 데이터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대청댐은 충분히 역할을 했다. 좀 예상 갖고 있는 분들 다 오시라고. 계속되는 공방. 예측불가의 집중호우는 최선을 다해도 하루에 피해가 생기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동안 댐이 해온 물그릇 역할이 임계점에 왔다는 반증입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댐은 구조물을 설계할 때 빈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면 홍수는 200년 정도 빈도의 홍수가 오더라도 그만큼을 제가 잡고 있다가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 기준은 그 당시의 설계 기준이고요. 그걸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그때 200년이면 지금 뭐 매년 나오는 빈도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물그릇만 가지고는 충분한 물 공급과 홍수 방어가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극한 강우에 도심은 더욱 취약합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가 서울 강남을 강타했습니다.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였고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였습니다. 이 비로 강남과 도림천 주변이 물바다가 되면서 마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상 기후의 증가에 있거든요. 온난화가 되면 이제 수증기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1도 올라가는데 7%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강도도 7%가 이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되면 동아시아 몬순이 더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증기를 수송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계속돼서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극한 기후에 시달리는 것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ないような大雨となっています。 규슈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지난 여름에는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관측사상 역대 최다 강수량 수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규슈 지역에 최근 5년 사이 내린 3번의 폭우는 총 80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비는 곧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もうね、今まで我慢してた何の試練だろうかと。 피해가 집중되는 곳은 하천변입니다.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하천이 범람하면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これはわずか東京から50キロなんですよ。これ堤防があったんですけど、堤防が壊れちゃったんですよ。それで
東京の人はショックだったんですよ。東京の人はもう大体治水事業は東京近辺は終わってると思ったんです。 하천변의 피해가 커지는 것은 일명 선상강수대라 불리는 비구름 때문입니다. 선상강수대는 긴 모양의 비구름띠로 강위에 형성되면 더 강력한 집중호우를 뿌립니다.その30年以上前はだいたい少なくとも日本では、2日でね300ミリから400ミリぐらい降るだろうと降ってきたと。それに備えて治水事業をやってきたんですね。今12時間で降ってるんです。そうするとダムだけでも完全に洪水を抑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일본에는 3천여 개의 댐이 있습니다. 그중 마루야마 댐은 기후현의 기소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죠. (1955년에) 지어진 마루야마 댐은 100년에 한 번 내릴 비를 최대치로 놓고 홍수기의 치수와 수력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루야마 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인구 5만의 미노카모시를 가로지르는 기소강에 더해집니다. 지난 1983년 이 기소강이 넘치면서 미노카모시는 역사상 가장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수해를 입었던 기소강가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100년 전 지어진 이 건물 역시 40년 전 수해 때 침수되었습니다. この1メーター25までついて、それで水っていうのはみんな浮いちゃうんですね。で浮いて倒れますので、もう倒れて夢であ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したね。まず夢であってほしい。それとまさかと思いましたね。まさかつくとは夢にも思ってなかった。結構今でもトラウマですね。雨が降るとどうかなとか。でその後に 익히 겪어본 적 없는 홍수였습니다. 게릴라성 국지호우였고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홍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하류 쪽 피해는 더 커서 4m나 물에 잠겼습니다. 결국 4,500채가 넘는 가옥이 침수되고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非常に多くの財産を失ったので、やっぱり今のダムでは持たないということですので、そうするとそれに対応するダムも多分堤防も全部見直さないとダメじゃないかなと。 주민들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제방도 당시 홍수 이후에 높인 것으로 마을을 지키면서도 하류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높이로 쌓았습니다. この堤防が15メーターですね。持たれようにね。だからこれを毎年この2段目以上のところまでは水が来ます。はい。今年も来ました。はい。 하지만 이 제방도 지금의 극한 폭우엔 역부족입니다.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대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루야마 댐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댐 증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야마 댐의 증축이 결정되었습니다. 実際はこの木曽川流域すべての地域における浸水のリスクと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その同盟会の結成についてはすべての自治体が前向きに手を挙げて一緒になってこの丸山ダムをより強いものにしていこうという声をいただいています。 마루야마 댐은 현재 3년째 공사 중입니다.
기존 마루야마댐 50m 앞에 신마루야마댐을 세우고 보조댐을 만들어 저수 용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번 공사로 마루야마댐은 기존의 전력 생산과 홍수를 조절하는 치수 능력 외에 한 가지 기능을 더 갖추게 됩니다. これは今の丸山ダムじゃない機能なんですが、新しい新丸山ダムでは、下流側に水を補給すると、で雨が降らない時に水を補給、そういう機能も、今度3つのダムの機能がある。 전력 생산의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능력까지 다목적 댐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큽니다. 기후 위기가 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완공되면 댐의 높이가 20m 높아져 용수량이 6,600만 톤가량 늘어나고 저장할 수 있는 물은 3.6배나 많아집니다. 마루야마 댐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현재 15개의 댐을 증축하거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もちろんこの地球温暖化でこれからずっと10年20年100年とこうずっと将来を考えた時にどんどん雨の量が増えていった時にね、今から予想をしておいて、今からどんなことどういうふうにダムプラスダム以外のこと何をやらなきゃいけないか、それは国としてあるいは国民として研究者としてね、今から考えておかなきゃダメだと思います。 더 강하고 더 많은 비로 인한 재해는 전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6월 건조한 기후로 알려진 파키스탄에 느닷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3개월간의 폭우로 1,100여 명이 사망했고 57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리비아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풍 데니얼이 강타하면서 평년 강수량의 100배인 100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것입니다. 도시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There are big flood come from the mountains and bring these big rocks from the mountains, and there are families die right here, families lost right here. Water big like a big sea, like a big wave. 피해를 키운 것은 댐의 붕괴였습니다. 강 상류의 댐이 무너지자 하류의 댐까지 연달아 무너지면서 도시를 덮친 것입니다. 물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홍수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약 15,000명. 도시는 언제 복구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극한 기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며 그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에서도 그 익스트림 이벤트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극한 홍수, 극한 가뭄이라는 걸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 물 관련 재해가 거의 전 세계의 재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빈도와 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기후변화를 컴퓨터가 발달해서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더워지고, 굉장히 추워지고,
어제는 30도였다가 오늘은 10m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 중인 미국 서부. 미국 서부의 젖줄인 콜로라도 강 역시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의 후버댐이 지어지면서 생긴 미국 최대 인공호수 미드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후버댐은 미국에서 가장 큰 댐입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물이 계속 줄어 1937년 이후 최저 수위까지 떨어지면서 용수 공급도 전력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ee what came up. These are the intake towers. Right now, you can see the intake towers way down to here. That gets up 150 feet down. 가뭄은 또 다른 재해를 불러왔습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연 발화된 산불이 마른 산에 빠르게 번지며 대형 산불이 되고, 산불은 대기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 가뭄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Since about 2000, we have been in what we call a mega drought, which is an extended drought lasting decades or more, that this is the driest 22-year period in the last approximately 1,200 years. And so that's stressed all of our water infrastructure and our water institutions to be able to adapt.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인 피닉스. 콜로라도 강을 끼고 있는 피닉스는 최근 팽창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자 주변에 대규모 농경지가 많아 농산물이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Lakes have less water. The Colorado less snowfall, then less runoff, and then less to come to us because 5 states divide the water from Colorado River. Yeah, what's happening in Illinois? Sometimes they can't even put their crops in the ground because it's too wet. They can't get the tractor in the field. So, yeah. 극한 기후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농업입니다. 최근에는 가뭄으로 작황이 안 좋아 갈아엎는 일도 빈번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콜로라도 강의 유량이 10% 이상 줄면서 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극한 가뭄으로 미국 서부에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On the pain side, the cuts to the Colorado River so far have mainly hit our agricultural water users. The farmers lost their Colorado River water because it was cut because of lack of supply. They're fallowing 40 to 50% of their farmland. 그 어느 때보다 물 확보가 절박해진 미국 서부. 긴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댐입니다. 애리조나주 솔트강에 자리한 루즈벨트 댐. 100년이 훌쩍 넘은 루즈벨트 댐은 물 공급을 위해 1990년대에 크기를 키웠습니다. And also raised the height of the dam by 77 feet. It added 20% capacity to the reservoir behind it, so that was absolutely critical to creating that assured water supply. And they also added additional room for flood controls. At that point, as of 1916, we could generate about 5,000 megawatts of energy. 전력량은 늘리지 않고 물고름만 키운 것입니다. 루즈벨트 댐의 목적은 처음부터 서부 사막 지역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10만 달러가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반대가 적지 않았지만
완공되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석조 건축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축 이후 루즈벨트 댐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is a very forefront issue for SRP. Piece of infrastructure handle the worst case scenario. When the answer was no, they modified it so that the answer was yes, that they could handle it in the case of the worst case scenario. 루즈벨트 댐 증축은 극한 가뭄에 대응하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Climate change science tells us that the hydrologic cycle is going to accelerate, which means the lows are going to get lower and more frequent. So it becomes even more critical that you have the reservoir capacity to capture that water and store it when it does come, because we're going to have longer periods that are dry. And we've seen that in the last 20 years on the Colorado River. 콜로라도 강 하류에 위치한 샌디에이고. 지난 수년간 가뭄을 겪어온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지만 최근 들어 잦은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When we moved here in 1978, we had a fireplace. We took the fireplace out because we don't need it anymore. It's much warmer in the wintertime than it used to be. Two, we're getting crazy rains. We've already, in the spring, we actually had a lot of rain in the spring, and the roads on either side of this river were shut down. And that was a first. Yeah, this will continue to flood, not just during the winter. 지난 여름,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미국 서부를 강타한 폭우는 기록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계속된 비에 7만 5천 명이 대피하고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죠. 관계당국은 1943년에 샌디에이고시가 건설한 샌 비센테 댐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6천여억 원을 들여 2014년 재완공했습니다.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 높이를 높이면서 샌 비센테 댐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되었습니다. That the Water Authority, its main purpose is to ensure a safe and reliable water supply for all the residents, we did not have that ability. When it came to reliability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periods of extreme drought and periods of extreme wet weather, we really weren't capable of providing that either. 높이 67m였던 댐을 100m 이상으로 높이면서 저수 용량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에 닥친 가뭄에도 물이 끊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2개월 분량의 비상급수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력이 끊겨도 중력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We also designed it to the probable maximum flood. I mentioned earlier we don't want a drop of water to come over, so the expanded reservoir would allow to retain that probable maximum flood. And it did come at a cost, but we feel that that was an investment well worth it, and the citizens of San Diego can breathe a lot easier now that they have that water when they need it. 샌 비센테 댐의 증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drought and the impacts on particularly our large reservoirs causes new significant challenges for us. And we need to implement new transformative adaptations, new solutions now to be able to adapt and to ensure that we're more resilient to the com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극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의 용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주암댐. 오랜 가뭄으로 위험 수위까지 내려갔던 저수량이 지난 7월 장마를 지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인 만큼 주기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직후에는 다량의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희가 가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그 유입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쉬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중 강우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의 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월의 장마 직전까지만 해도 가뭄 때문에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가뭄이 올해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암댐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준공 이후에 최저 저수량을 찍었습니다. 댐 준공 이후에 최초로 심각 단계까지 진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가뭄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50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이 300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암댐 인근의 동복댐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생활용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암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쓰는 여수산업단지는 냉각수가 부족해지면서 가동 중단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그 수자원에 가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양의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물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댐이었어요. 내가 부족할 때 댐에서 물을 내보내주고, 그렇죠? 물이 너무 많으면 막아주고. 그렇지만 지금은 비가 확 내리다 보니까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쓸고 내려가고 비가 딱 멈추고 나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8, 9월 때는 막 홍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10월부터는 가뭄으로 또 고생을 하는 거죠. 물이 화두가 된 극한 기후 시대. 달라진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물 관리 방안이 다방면에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보에 따른 강수가 어떤 피해를 만들지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거에는 강우가 내려도 저희가 하천의 수위 같은 경우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이 사는 지역들은 사실은 예측하는 것들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 도림천 홍수 이후에 우리가 사람 사는 지역들도 골목길도 도로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 예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구나 하면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위험 지역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거 뺐다, 앞으로 갔다. 댐이 방류하면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적절한 방류량을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댐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회적 니즈도 있었고 내부적 고민도 있었어요. 이상기후가 빈번하고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강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우 패턴을 저희가 예방하고 예측을 하려면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한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국내 안전은 뿐만 아니라 해외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댐이자 대한민국 대표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
홍수 조절과 전략 생산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담당해 왔습니다. 소양강댐은 올해로 완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래된 만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누수가 있다든지 균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열화상으로 판별해 주는 능력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재난에 훨씬 더 강해지는 더 좋은 시스템, 더 효율적인 체계를 계속 혁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극한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의 물그릇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왔죠. 수자원 관리란 말을 쓰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수자원 관리라는 것보다는 수자원의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아요. 가뭄이 됐든 홍수가 됐든 그 최전방에서 어쨌든 그런 물 관련 재해들을 지금 막아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댐 재개발, 중소규모댐. 지금 당장 댐을 시작해도 한 10년은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